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해볼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수사 라인을 싹 바꿔버렸죠. 이걸 두고 홍준표 시장이 잘했다. 이건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다. 그러면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글을 썼는데 홍준표 시장님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비뚤어진 사법인식, 어긋난 역사인식,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혹시 말을 빙 돌려서 그래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이 자기 아내 지키려고 한 거 맞다 이렇게 돌려까기 하려고 쓴 게 아니라면 홍 시장의 이번 글은 평생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검찰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심을 받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지만 민심의 망루, 역사의 망루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쉬는 날인데요.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운기 정치 1번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 정치 1번지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하나가 됩니다. 댓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정어리 선크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 현재 5,600분 이상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좋아요는 1,700분만 누르셨어요. 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더니 금방 나가서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7,100명일 때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12,000명 눌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멋쟁이들이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스형님 TV님 벌써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김 빠진 홍카콜라 본인들은 싼 남자다. 아주 싼.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에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뒷고기 광고 보셨는데 저희가 1000세트 준비했는데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물량
준비해서 내일 여러분들한테 발송하기 위해서 오늘 휴일인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유정 의원님하고 신인규 대표님은 뒷고기 드셨죠? 아니요, 아직 못 받았고 어제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드셔보셨나요? 저는 지난번에 먹어봤는데요. 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제가 뭐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해서 많은 고기 먹었지만 정말 이 뒷고기가 정말 최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두 분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김정우 원장님 기억이 방송하시지 마시죠. 이 정도면 어떻게 세 명인데 둘만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시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왕따가 아니고 농담입니다. 농담. 요일로 이렇게 그렇죠, 저기 예. 하는데 김정우 원장님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오시는 분은 내가 못 드려요. 제가 사 먹겠습니다. 그거 갖다가 다 그 선물을 드렸는데 예, 예.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김정우 원장님 안 드릴 수가 제가 있나요? 단단히 삐졌기 때문에 제가 사 먹겠습니다. 아니 오늘 나와서 내가 오늘 드린다고 한 거라니 그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뒷고기 드리겠습니다. 그 맛있게 드시고 아니 드신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건 다른 분들한테 선물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저도 그거 갖다가. 예. 맛있다고 하시니까 오면 꼭 먹어보고 감상평 남기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뒷고기 이런 거 잘 그렇죠.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광고 나갈 때 다른 패널들 보시면 막 입맛을 쩝쩝쩝 하면서 볼살이 정말 맛있지 막 이러니까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이다 보니까 예. 지금 내일 내일 목요일만 빠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달 용돈이 그 패널분들 뒷고기 사드리느라고 다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냥 남는 거면 장사를 왜 하십니까? 사 먹으라고 그러지 그냥. 사 먹어 앞으로 이렇게. 자, 오프닝 때 제가 홍준표 시장 얘기했는데 그 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분이 정신이 가끔 가다가 그래요.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나 무슨 얘긴가 했는데 그러면서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뭐야? 분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인가? 하이에나 떼들한테 던져주겠냐?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된다. 김유정 의원님, 홍준표 시장 좀 아시죠? 네. 무슨 얘기일까요, 저게? 일단 총선 끝나고 4시간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맞네. 그때 무슨 얘기를 들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만찬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제 공격의 수위가 과도할 정도로 높아졌죠. 그리고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가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제 뭐 황우여 지금 현 비대위원장 이쪽도 공격했다가 막 여기저기 다 공격 중인데 적어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인사가 이런 식으로 단행된 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생각이 있을 텐데 막무가내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서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속내일까 싶고요. 이게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그 장인의 좌익 경력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상기해봐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빗댑니까? 그때 좌익 경력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뭐 와이프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지만은 그거는 과거의 그 경력에 대한 거고 매우 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인 수사 맡고 지키겠다고 검찰권을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가지고 뒤 흔들어서 바꿔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동일선상에서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지킬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상남자 뽑은 거 아니거든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군 통수권자로서 해병대원의 목숨을 지키고 진상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해서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되려고 지금 홍준표 시장도 이런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내보임으로써 아주 멀어졌다. 본인의 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추억의 메텔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김유정 의원님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건가요? 오늘 그 선생님이 네, 통상하던 스타일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더 예쁘게 네. 해주셨어요. 네. 특별한 날이라. 네. 그러시면서 감사합니다. 앵커님, 세 분 패널님 오늘 또 최고의 방송 부탁드려요. 김유정 의원님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뒷곡이 기대됩니다.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김유정 의원님 아름답다면서 뒷곡이가 바로 나오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정어리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MBC 100분 토론에서 서정옥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이만큼 깨끗한 대통령이 있었냐? 줄리 명품 고작 그거 하나 받은 것 말고 더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서정옥 변호사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거를 수사하겠다고 하고 그걸 또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싹 바꿔버린 거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김정 원장님. 밥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폐쇄자가 발생했으니까요. 공간이 생겼죠. 열린 공간이 생겼죠. 아, 정말 두 분들 날카로우시네요.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때 팩트를 완전히 폭격을 했어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단 이번 검찰 인사의 기본적인 이유는 정규적인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을 살리기 위한 인사다라고 본인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죠? 상남자는 자기 부인을 살려야 되니까 저 상남자인 윤석열은 자기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대검 부장 8명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인사하는 매우 예를 들면 상남자다운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린 거니까 이번 인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리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뭐 되게 좀 대통령을 위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을 돌려가는 것도 있어요. 뭐 하이에나 때? 그러면 대통령도 전직 하이에나잖아요. 그때 중에 대장이었으니까는. 아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황에 도취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어느 순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 국가에 알려줬고 그런 권한들을 어떤 사안마다 다 투사시켜서 본인이 얘기하고 단죄하는 발상.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나이가 많지 않나요? 더 많죠. 많죠. 한참 많죠. 6살 많아요. 전 좀 창피해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전 그런 것 같다가 표현상 하이에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본인도 하이에나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권력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했다.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출신이라 그럴까? 별이 총총님. 홍카콜라에 곰팡이 생겼어요. 변함없이님. 노망? 치매? 국무총리 자리? 아님 발정제 또 먹었나? 그러셨고. 보스 형님 TV. 진상남자. 상남자가 아니고 진상남자라는 거죠. 로즈마리님. 국민을 지키라고 뽑았지 지 마누라 지키라고 대통령 뽑았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신인규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생각이 나는데 가끔씩 옳은 말하고 뭐 그런다고 그때 그런 얘기 하셨던가요? 정신이 가끔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이제 이분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뭐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이미 2000년도에 다 이미 끝냈기 때문에 아. 그 이후로는 이분은 계속 이상한 뭐 소위 말한 뭐 진상남자 아니면 신정치가 아니라 쉰정치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혹평을 들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러면서 보수정당에서 경선도 나가서 2등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대구시장까지 이렇게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또 얼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 우리가 모시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갈라가지고 또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이 발언도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러브레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옹호해주면서 본인이 비난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혹시 총리 자리라도 좀 나에게 달라 이런 식의 저는 러브레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뭐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 어제 100분 토론 봤습니다마는 너무 내용이 나이브합니다. 이걸 가지고 청탁금지법 내용으로 토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뇌물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뇌물 혐의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강요 이게 지금 누구 죄 얘기냐면 최순실의 권력 사유화 때 처벌했던 공소장 내용 그대로 제가 읊은 거거든요. 왜 이런 거를 최순실한테는 적용하고 김건희한테는 적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가 김건희 문제를 청탁금지법으로 너무 축소하려고 하는 전 이런 분위기부터 좀 깨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논리대로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배우자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뇌물죄에 대해서도 지금 눈을 감아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의 도덕성과 범죄의식 가지고 대구시정 운영하시면요. 대구에서도 이런 뇌물 범죄가 횡행할 것 같다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우선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이 차라리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저런 말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나마 다행으로 알겠는데 이분은 정신이 또렷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정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심각하다. 이건 정신이 이상한 걸 넘어서서 매우 악의적이다라는 평가를 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대구시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아무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홍준표 시장의 그 비뚤어진 사법인식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잘못된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맛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진실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가? 그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지난 7일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대체로 다 얘기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거 진짜로 해보겠다는 거야? 말로 그러는 거야. 진짜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의 발언 혹시 다시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전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 송경호 지검장이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미 바꿔버리려고 했는데 좀 안 됐다. 송 지검장은 김건희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총장이 어떻게 좀 막아주겠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총장이 부환해동한다고 생각한 거겠죠.
저는요, 이원석 총장도 윤석열 한 편이라서 그렇게 뭐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딱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면 검찰을 내가 지켜야 된다. 총장으로서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검찰도 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총장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도리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그런데 나라를 살리고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나와 내 가족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총장도 모르게 총장이 지방 가 있는 사이에 벼락같이 인사를 단행했겠습니까? 이원석 총장이 어제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한참 동안 침묵했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그 한마디를 다시 남겼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나는 검찰을 믿는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독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 저 말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검사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믿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검사라면 이렇게 수사해주게. 나는 이제 손발이 다 잘리고 식물 검찰총장이 됐지만 검사들 여러분들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해주게.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검찰총장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너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이미 발생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총선 다진하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니까 뒤늦게 일어나서 수사하는 것도 너무 늦었고요. 또 엄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조항도 없는 그 대나마나한 조항 가지고서 대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니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널리 이해해서 이원석 총장의 수족이 다 잘렸고 남은 걸 기대한다라면 그냥 평범한 공무원들, 그냥 나라에 충성하고 어떤 나름의 그런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그 검사들에게 마지막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하나회를 다시 한번 또 구축하기에 나섰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 내로남불 해도 너무하다. 지난 2020년도에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수족을 잘랐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그걸 가지고서 또 한 번 이런 스타덤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때 당했다라는 그 외압 내지는 그때 수족이 잘려나갔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박정훈 대령한테 제가 비유하면서 본인이 당했던 수사 외압을 박정훈 대령에게 보복하는 이런 형태로 제가 깡패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원석 총장한테 하는 것도 저는 깡패짓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의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늘공들이 한번 좀 나라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법과 원칙대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원장님, 이제는 자기 편도 못 믿게 돼버린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관련해서는 소환 정도로 해야 된다. 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검찰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검찰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통령 뜻을 계속 따라가면 검찰은 앞으로 완전히 풍비박산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4월 10일 총선 전부터 용산 주변에서 대검 참모를 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가 돌았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한 거겠죠.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검찰 라인들을 날려야겠다. 이원석 라인들을 날려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김주현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안을 만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시작이 된 건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아니 추미애 장관이 인사안 다 만들어 놓고 와서 그거 따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 다 만들어 놓고 이원석 총장이 가서 안 본 다음에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했다는 건 이 인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지시해서 관철이 된 건데 그럼 본인 말대로 검찰정법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온갖 자기의 지시와 행위가 다 위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쌓이면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얘기했던 근거가 사실 법률 위반의 중대성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계속 중대성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이 본인이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법임을 알면서 행하는 게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비열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예. 본인은 국회 나와서 막 성질 내면서 얘기했잖아요. 총장 패싱하고 나 식물총장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막 화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원석 총장은 진짜 양반이네요. 양반이죠. 양반이고 이런 마당이니까 오늘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윤곽은 한가원 윤석열과 가까우면 뭐 잘 이렇게 인사해주고 한동훈 뭐 이원석 라인이면 멀어지고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별 얘기 다 나오고 있고요. 또 내부에서는 거지 같은 인사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이 명품백 관련해서 최초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인이 집사람이 그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사과드리는 사과드리고 중입니다. 있다. 그렇죠. 사과드리고 있다. 사과드리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제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사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곧장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엄정하게 잘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야 되고 이부속실도 만들겠다,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이런 정도 나와줘야 진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진정성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보여준 것이 바로 검찰 인사 이렇게 완전히 뒤흔들어 보이고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선상을 완전 다 뒤바꿔버리고 정말 이건 표리부동하고 후한무치한 행태 아닙니까? 이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인사를 두고 나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냐. 그러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도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고 아까 하이넷 때한테 던져줬다고 했는데 하이넷의 수괴 아닙니까? 수괴였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검사 물 8년 만에 빠지더라 이렇게 했던 홍준표 시장도 검사 물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보수로 통칭되는 세력들은 전 망했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 지금 어처구니 없는 아주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또 총리로 이준석 대표가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냥 다 한 패거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객긴 도끼인 건데 예. 이런 사람들이 보수에서 윤석열을 까면서 본인들이 보수를 새로 만들겠다 이러니까 또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게 정어리 TV에서 이제 윤석열 어록을 만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 말을 적당히 바꿔야 우리가 넘어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매 순간마다 말이 다 바뀌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시절에 들었던 거 똑똑히 기억합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대통령의 부하 더더욱 아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그 말을 한 주체로서 지금은 왜 이원석 총장한테는 부하 부리듯이 합니까? 그럼 본인이 말했던 걸 본인이 또 어기는 겁니까? 윤석열의 적은 국민이면서 동시에 본인 자신입니까? 과거의 윤석열과 지금 싸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도 좀 어느 정도껏 바꿔야 되는데 본인이 내뱉은 말을 본인 스스로 짓밟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제 인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레드카드를 이미 꺼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어리 TV에서 신인규 어록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쭈니맘님, 이원석도 이제서야 뒤통수 맞고 통탄할 후에 도낀 객긴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라고 다 뭐 저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검사들 스스로 좀 자괴감, 자괴심, 좀 참담함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대통령은 우리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자기도 검사 출신인데 이런 생각하는 검사는 없을까요? 아, 있겠죠.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 내부에서도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인사 났을 때 막 본인이 저항했던 그 모습보다는 지금 너무 조용해요. 임기가 3년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사권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고. 그런데 내부에서 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 권력에 맞서서 그 제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서사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간신이 된 사람 아닙니까? 0.73% 차이로.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그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똑같이 그 소위 당했다고 했던 일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더 그 이상으로 지금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자괴감도 들고, 와, 우리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목소리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3년이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이유로 또 법무부 장관에 묻혀서 지금 검찰총장만큼 존재감 없는 총장도 없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서도 힘 빠진 총장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우리가 사법 파동 같은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들 때 평판사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도 늘공 검사들 열심히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 상황이 이쯤 왔는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구경만 하는 것은 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DJ 대통령 말씀이 떠오르고요. 이 상황에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본인들도 이 상황을 묵인하고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 검사들이 지금은 본인들의 뭐랄까요, 그 명예를 걸고 지금 좀 일어나야 될 시점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좀 굉장히 저는 좀 검사들에 대해서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채학명주 리본을 새삼 다시 만져보는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채학명주 심판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검찰 인사를 지켜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종철 차장은 국민적 논란이 되었던 입틀막 경호의 당사자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열거한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착착착착 뭔가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종 지향점이 뭡니까?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가 아니잖아요. 나, 내 와이프, 내 가족, 일가, 친척 이것만 챙기겠다 아닙니까? 어제 그렇게 검찰 인사 딱 해놓고 장모 석방 딱 시키지 않습니까? 3번이나 심사를 해가지고
어제 너무 큰 이슈가 많아가지고 최은순 석방되는 모습을 우리가 못 봐버렸네요. 한번 볼까요? 현재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지금 반성하시는 말씀은 없으실까요? 가석방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한심하다. 김종우 원장님. 좀 뭐랄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나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나요? 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도 가까운 쪽에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보면서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서 1년 판정 난 다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난리를 치면서 내가 왜 저길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이 모든 법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유 방식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자기의 장모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1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면 그걸 감내하게 하는 게 적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판단인 거죠. 알아서 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알아서 예를 들면 법무부나 이런 라인들이 다 예를 들면 작동을 한 상황인데 그것들을 그냥 두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뭘 확인했느냐? 김건희는 성역이야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죠. 어떤 걸로도 건들지 마. 만약에 김건희를 건들면 검찰 라인 싹 다 인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는 민정수석? 민정수석이라는 게 정치 공작한다고 안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만들잖아요.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그게 뭐, 난 정치 공작할 거야. 김건희를 건들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 그래서 저런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될 건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을 막지 않으면 저런 누수 현상이, 그러니까 인민주권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거 전에 자기 보고 탄핵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 동일한 지금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난 다 막을 수 있어. 어떻게? 난 대통령이니까 국회가 법안 통과시키면 난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다음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려고 그러면 내가 인사권으로 조져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소불위의 독재화된 권력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소위 위임한 권력을 갖다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인 스스로가 저게 늪인지 모르고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장모가 저렇게 가석방돼서 나오면서 최소한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의 딸 또 대통령인 사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에 설사 본인이 죄송한 마음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도 못 갖춘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 정말 말을 제대로 하려면은 5천만 국민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왜 자기 여자하고 장모 보호한다고 그 난리냐 라면서 질타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전부 다 김건희 여사나 또는 뭐 그 가족 지키기 위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100번 맞는 이야기인 게 대통령실하고 관저 이전할 때 수의계약 맺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업체가 연루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감사 심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연기하는 거예요. 6번째 연기했거든요. 이런 것도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겁니까? 국민 지키기 위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건가요?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본인 돌아봐야죠. 그리고 민생토론회 25번째 했다고 하잖아요. 본말이 완전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처 업무 보고를 민생토론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걸 우리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부처가 지금 25개입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걸 계속합니까? 한 번에 1억 4천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익의 형태로 막 2, 3일 전에 막 급조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에 가서 업무 보고 받고 아니면은 대통령실로 불러서 업무 보고 받으면은 이만한 돈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들을 펑펑 써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민생 토론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런 돈은 이렇게 팡팡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3월 한 달 동안 무슨 85조 원인가를 썼다면서요. 월별로 정부에서 지출한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 뭐 건전 재정 이야기하면서 펑펑 써대놓고 25만 원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 가족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 안 하면은 국민 아니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죄를 저는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이르는 저는 뭐 이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오늘도 누적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때 국민들께서 그래도 꽤나 많은 그 표를 통해서 정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는 더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뭐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최은순 장모의 경우에는 이미 1년형 선고받은 것도 굉장히 축소된 사실로 공소 제기를 했고 소송 사기라고 하는 가장 악질적인 그 파렴치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해당이 되는 범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뭐 특검 더한 거를 해서라도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는 저는 죄를 물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저렇게 염치 없이 동부구치소 앞으로 좀 나와서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와서 다시 들어가는 날이 저는 머지않아 오게 될 거니까는 전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중추로서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는 전 더 엄중하게 우리가 꾸짖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 다시 들어가나요? 아, 조 라인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호송차를 아마 타고 들어오겠죠, 그때는. 그때도 난리 치겠네 그러면. 법원에서 난리 쳤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고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역시 너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인가요? T-익스프레스를 탔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아, 그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지만 16년 전 그런데 T-익스프레스를 탔다. T-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게 김종 원장님이 탄핵 열차를 탄핵 탔다. 열차가 이제 빨리 탔다. 빨리 탈 거란 그렇게 얘기죠. 봐야죠. 네네. 탄핵 얘기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도 듣겠죠. 뭐 얼마 뭐 작년인가 언젠가도 뭐 탄핵할 때면 해보세요. 뭐 그러더니 어제는 이제 뭐 요즘에 계속 돈 들어가면서 뭐 되지도 않는 민생 토론회 하면서 느닷없이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뭐 참 비퇴진 운동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깁니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눈을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정권 퇴진 운동을 뭔가 빼앗기는 쪽에서 한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개혁을 하는 일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잃는 쪽에서 이 개혁에 저항을 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불가피하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적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국정운영 방향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에 문제 제기하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반개혁 세력이고 정권 퇴진
하라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4월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5월 9일 기자회견이나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 스탠스에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향은 옳은데 거기에 문제 제기하고 비토하는 세력은 반개혁 세력이고 문제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취지인 거죠. 반개혁 세력 한 말씀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무슨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동해바다에다가 막 일본이 뿌리는 거가 개혁입니까? 그러면은 뭐 용산도 옮기고 도어 스태핑을 잠정 혼자서 중단하는 게 이런 게 개혁입니까?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도 지금 의료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뭐 깡통 실사 해놓고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의사들 늘려버리는 게 그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참 개혁이라는 말을 또 오염시키는데 자유에 이어서 저는 참 하루라도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이제는 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고요. 저런 식의 반국가 단체 이런 말 쓰는 거 과거에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빨갱이 낙인 찍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인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반대하면서 민주주의 우리 헌법을 지키자라고 얘기한 사람들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2024년도에 이런 통치 스타일을 보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큰 자괴감이 저는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맥락은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참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 점수 80점을 주고요. 또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 또 총리로 추천하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 그 인터뷰 하나 제가 읊어드리면서 제가 참 귀를 의심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는 특검이나 이런 수사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미 영상으로 다 보지 않았냐. 사과 표현은 그 정도면 됐지만은 재발 방지 조처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 권력을 놓고서 서로 알콩달콩 하는 모습 자체가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제는 전 참아서는 안 되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여기 붙어 있는 그 불나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확 다 청소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전 다가오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예, 제가 100% 지지합니다. 미라님이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신인규 대표님 말씀만 들어도 속 시원하네요. 저쪽 당 탈출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성원 글 보내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반민심 카르텔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반민심 홍준표, 카르텔. 네, 홍준표,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그렇게 카르텔 운운하고 야당에 대해서 공산 전체주의 운운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 5월 9일 기자회견 내 모두 발언 형식에서는 딱 그 얘기는 빠졌어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곧바로 개혁 반대 세력, 정권 퇴진 운동하는 세력이다. 기득권 가진 자들이 반대하는 거다. 이런 얘기 딱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 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국민에게는 로또다. 로또 같은 대통령이에요.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민심과 절대로 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완전 로또예요. 누가 반개혁 세력입니까? 아까 제가 이준석 대표 워딩까지 읊어드렸지만은 명품백에 대해서 그냥 재발 방지 조처만 하고 넘어가자는 사람들이 반개혁입니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정의와 부정의를 뒤섞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 논리에 대해서 보수에서 권력 조금 나눠먹겠다는 불나방들이 옆에서 그 논리를 정당화해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그 콘크리트 30%에서 20 몇 프로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단 하루라도 임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는가. 정말 저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도 이제 그 김철근 총장이 안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오셔도 얘기 들으셔야죠. 윤석열, 홍준표, 이준석은 제가 볼 때 정치 운명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 지금 예. 상황에서.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본인들은 권력을 나눠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예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또 하나는 계속 예를 들면 개혁 타령을 하는데 교육개혁이 학원 원장 강사 때려잡는 게 교육개혁입니까? 그것도 조용히 어디 가버렸죠. 그다음에 노동개혁, 힘없는 노동자들 때려잡는 게 노동개혁입니까? 그다음에 또 얘기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어려운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퉁 쳐버렸잖아요. 합의 다 깨버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인데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아직까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혁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을 갖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땐 권력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칼이 무서워서 홍준표는 고개를 납죽 수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서 지금 이준석은 그 다음 시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시대는 매우 불온한 시대다. 이 불온한 시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다 좀 너무 강성이어서 우리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진짜 빨리 그런 권한들을 뺏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국가 세력, 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잖아요. 명품백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게 홍준표 시장이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을 총리로 추천하는 이준석 대표. 아까 명품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만 하고 넘어가면 충분하다는 이런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 반개혁 세력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당명은 또 개혁신당이에요? 뭘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하는 것은 범죄를 매일매일 쌓고 있는 일만 하면서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뒤바꿔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방송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검사, 특수부 검사의 주된 논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늘 바꿔치는 겁니다. 지금도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을 바꿔치면서 국민을 가르고 본인을 개혁으로 또 포장하는 이런 어이없는 양두굴을 또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붙어있는 홍준표, 이준석 이런 정말 보수의 불나방들이 또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일어나가지고 이 국민들을 반개혁 세력 내지는 홍준표 시장 말을 빌리면 뭐 하이에나라고 아까 비유를 하던데 어떻게 국민을 하이에나에 비유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어떻게 총리로 추천합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제동 걸고 이번에는 완전히 책임을 저는 끝까지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뭔가 빼앗기는 쪽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빼앗긴 게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았던 것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민주화 그냥 저절로 주어졌습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987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써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뒤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김동진님께서요, 김유정 의원님 로또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말씀 끝까지 듣길 잘했습니다. 최인호님 아무 메시지 없이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푸르른 날 아이디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어제 미리 절에 다녀왔어요. 부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채양명주 외면서 108배 올리고 왔고요. 등은 벌써 2달 전에. 아주 신실한 불자시군요. 푸르른 날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에 가실 때 이 선크림 예쁘게 바르고 가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밑에 메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이 꼴이 돼 있는데 이제 또 슬슬 나가고 싶은가 봐요. 나간 지 오래됐죠. 선거 끝나자마자 자기야 순방 가자 이런 만평 우리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나갈 정신이 있나요?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음 달 중순에 스위스에서 열리나 봐요. 스위스 가고 싶겠죠. 이때 같이 가려나요? 그런데 저는 젤렌스키랑 통화한 것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당 사람들 말도 안 듣는구나.
지금 라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장 기시다하고 기시다 맞나요? 네. 당장 기시다하고 통화해라. 아, 그렇게 가깝다면서 이런 문제 났을 때 기시다하고 통화해서 그 문제 풀어야지. 그래서 옳은 얘기 하는구나 그랬는데 하라는 기시다하고 통화는 안 하고 젤렌스키하고 통화해가지고 스위스 갈 국리를 하는 겁니까? 신뢰관계가 충분하다고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그랬잖아요. 기시다 총리하고. 지금 스위스 갈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관심법으로 다 마음을 읽나 보죠. 서로 통화 안 지금 해도. 버킷리스트 중에 스위스 아직 안 갔나요? 스위스 안 갔던 것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게 언제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다시 등장할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랑 통화하면서 초청받았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또 가려고 하나?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갔다가 명품샵 김건희가 들르지 않았어요? 그 영화랑? 리투아니아 갔다가 리투아니아? 그러면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방문을 했다가 가는 왔죠. 길이었죠. 갑자기 방문했어요. 그때 놀래가지고 못 찾아온 거 지금 찾으러 가려고 하는 그리고 건가 했더니 그게 그때 아니고 오송 참사도 일어났고요. 예. 그래서 스위스 내가 간다고 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야, 참. 그나저나 지금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죠. 여행은 중독인데요. 특히 의전 서열 1위잖아요. 외교부의 의전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외교부 의전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여기 익숙해지고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걸 되게 잘하고 본인이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외교부 의전 가장 편하게 국내에 들어오면 대부분 하지 마십시오가 많은데 해외 나가면 다 해야 돼. 잘 해주는 상황인데 또 웃긴 거 제가 지금 그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저기 외신 기자가 물어봐가지고 러시아와 북한 관계 얘기하면서 러시아와 우리가 매우 친해져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젤렌스키랑 통화해 가가지고 거길 가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지금 외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저 젤렌스키와 통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라인 사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인 사태 문제는 우리 미래 산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AI 산업이라고 하는 두 산업 자체가 미래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AI 산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잘하는 데가 구글 같은 데입니다.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건 정보들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런 자산을 포기하게 강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그걸 묵과하고 있는 상황, 이 정부가. 그건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반도체 무슨 자기가 경제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경제도 말아먹고 제가 볼 때 안보도 말아먹고 다 그랬었다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가서 또 젤렌스키와 통화하면서 자기가 과시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소위 국익에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을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정리를 해야 국가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의전이 나쁜 건 아닌데요. 당연히 국가 원수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면 의전은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다운 짓을 좀 하면서 의전도 받아야지 지금 대통령직을 너무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임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받고 이러면은 좀 국민들한테 안 미안할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수행하는 외교부 공무원들한테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24시간 언론이 작용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좀 쌓였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로 좀 나가고 싶은 때가 되기는 됐을 텐데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본인 스트레스 풀려고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 돈을 이용해가지고 해외에 무슨 세계 일주하는 자아 실현의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이라면은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좀 국민들한테는 좀 미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미안함도 없고 만약에 뭐 술 먹고 다니면서 좋아한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 나갈 수밖에 양심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나가면 부인이 나가자 그럴 거예요.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에서 그렇게 알아서 대통령에 대한 의전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였나요? 그때 대사 초치해가지고 니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라고 문제제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작년이었나요? 언제였나요? 그 정도로
잘하는 외교부 의전에 플러스 알파를 과도하게 요구를 하니까 네덜란드에선가 이거 좀 심하지 않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니 저 기시다하고 통화하라고 그랬더니 젤렌스키하고 통화한 것만 해도 뜨악했는데 정상회의 초청을 받고 외국에 나간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나 했는데 스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거는 아니다. 정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렇게 민심을 모를까. 우리 지금 애청자님들 지금 반응이 뜨거워요.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봐요. 이채양명주님이 스위스로 삼행시 지으셨네. 좀 띄워주세요. 김유정 의원. 스스로 나락의 길을 가는 성녀라. 위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마시고 스위스 대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유닉님, 스위스로 망명 시도할 수도. 오호. 보스형님 TV, 스위스 비밀번호 변경하러 가나봐요. B번 1818로. 지우아빠 헬리님, 마테오론에서 소주 한잔 하려나고 보죠. 스위스에서 윤통 여론 안 좋은 것 같던데요. 6월 스위스 뮤지하게 볕 뜨거우니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선크림 바르고 가세요. 스위스 가보셨나 보네요. 지우아빠 헬리님. 도그 앤 피그. 로또는 안 맞지만 희망이라도 있죠. 정말 답답합니다. 하라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라사랑님, 나가면서 시선 돌리고 라인 팔아쳐먹을 계획. 지금 나간다. 스위스 간다. 만약에 김건희랑 같이 간다. 난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근데 그 상상을 하시면 예비비를 530억인가 썼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요. 근데 원래 배당된 게 한 2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2배를 더 쓴 거예요. 배당한 게 자기들이 신청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200억 정도밖에 안 예. 되는데 그러니까 2배를 더 갖다 끌어쓴 거죠. 532억을 더 갖다 쓴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주문일 거예요. 외교부가 이렇게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면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본인들이 얼마나 잘 누릴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공직자라면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엑스포 문제 관련해서 119대 29의 대패를 당한 상황이라면 해외에 나갈 때도 전략을 잘 짜서 진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곳만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지가 열리니까 자기가 일부러 전화까지 해가지고 스위스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국민들 세금 예비비로 긁어가지고 계속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우리 국민, 그러니까 전용기에 타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저는 그 순간 국민들은 딱 하나의 단어를 생각할 거예요. 아, 탄핵해야 되겠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전용기에 또 이번에 이원모 비서관 또 들어왔잖아요. 그 배우자 또 타나?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은 몰라도 김건희는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대상자면은 출국 금지해야 하는 것도 하나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외교라는 게 대한민국에 돈을 써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근데 성적은 꼴찌예요. 표는 29표밖에 자기 지지율 비스무리하게 받아오고, 또 일본과도 그렇게 외교하고 자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해왔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들이. 근데 그 원칙대로 하던 거 다 본인이 예외로 바꿔놓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뭐 잘 될 거야 라고 허풍만 다치고, 이거 거의 무슨 뭐 국민들 상대로 외교 갖다가 뭐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은 그렇게 다 갖다 쓰고, 그 일본하고 라인 문제도 다 꼬여버려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왜 외교를 하면 할수록 왜 국익은 더 사라집니까? 그럼 그런 외교를 왜 합니까? 국익이 사라지는 외교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그냥 의전에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전 받고 싶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환장했다 그러잖아요. 의전에 아주 맛을 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의전에 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전에도 취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해외에 나갈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듭니다. 라인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라임 사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라인 뭐 이런 건 알 텐데. 난 도대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나요? 이 라인 아닐까? 아이라인. 도저히 이해가 안 이우리님, 스위스 정어리언님께서 연락하셨던 스위스에서 무능한 윤석열 때문에 한국이 후진국이 되었다고 보도했다라고 연락 주신 것이 생각납니다. 진짜 부럽다. 스위스에서 그러셨죠. 그거 따지러 가나? 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주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뒷고기 오늘이 마지막 이제 소개하는 날입니다. 참 그 전문점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돼서 좋고, 그리고 500g 플러스 500g 원 플러스 원으로 저 가격이니까 제가 참 추천하면서도 뿌듯합니다. 정어리몰이 아주 좋은 상품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정어리몰에 오늘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구매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인 사태 관련해서요, 이것도 지금 저는 엊그저께 좀 화가 나던데, 아니 이거를 풀면서 지금 정부가 여기까지 방관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김종욱 원장님, 국민 탓을 합디다. 뭐 반일 감정 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제가 죄송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시장 경제라면서요. 거기 왜 갑자기 반이 이런 거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일본이 기업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볼 땐 뻔하게 저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자기 미래 산업에 대한 선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라인을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시작됐다. 그 반잔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채워줄 반잔이 라인으로부터 올 것이고, 그 큰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저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세워서 반도체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때, 우리는 아마 거기서 아마 또 일본의 아래 가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AI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라인이 거의 장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 그러니까 행동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행동 데이터, 행동 이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무심코 다 적고 있는 다양한 생활 정보 자체들을 다 내부에서 소위 렌더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게 이제 구글이 해내면서 거의 광고 시장을 다 장악했던 근거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일본이 저희 라인 문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시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고, 거기에 우리는 노란한 건데, 그렇다면 적절하게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 정부 스스로의 어떤 그런 무책임성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반일 감정이라고 아니 일본이 잘못하면 반일 감정 가져야죠. 뭐 잘하는데 반일 감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감정도 안 가지면 사람도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내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1%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 탄핵당해야지 무슨 얼어 죽을 그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개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그 친일 대통령의 반잔 채우기가 지금
우리가 반찬 채워놓고 또 반찬을 채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기업이 털리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대통령 정책실장 요즘에 계속 나와서 얘기하던데 성태훈 실장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라뇨. 일본이 독도, 역사에 이어 우리 기업까지 집어삼키려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비판하면 이게 반일입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업적으로 내세우며 대일 굴종 외교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친일만 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침탈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일본에 싫은 소리를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 반대할 만한 상황에도 친일만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라도 되는 겁니까? 저런 말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라인 사태라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 앞에서 이게 왜 갑자기 반일이라는 논리를 대통령실이 꺼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허수아비 때리기처럼 지금 우리는 누구도 반일을 외친 사람이 없고 왜 일본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네이버 기업을 강탈해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호구가 되란 말입니까? 그냥 뭐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에 저는 기저에 착각이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검찰은 선하다, 그리고 일본은 선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일본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가야만 하는, 이건 친구 관계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밥을 먹으면요, 한 2번은 제가 사면 한 번은 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밥을 만날 때마다 제가 10번을 다 사고 의도만 먹고 갑니까? 거기다가 우리 집에 옷도 빼주고 가구도 빼주고 심지어 집까지 내주고 이렇게 되면 그 호구죠, 호구.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앞에서 그걸 호구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논의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이고, 지금은 라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이걸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내놔야 되는데 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건설적인 지금 토론이 있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가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가 막 나서가지고 강탈해 가려는 것도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뭘 인내해야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물 반잔 채웠으니까 반잔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채우기는커녕 홀라당 그것까지 다 마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뭐 역사 문제나 교과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뭐 기업까지 이렇게 생짜로 다 가져가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선언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인내하면서. 이게 다 우리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입니까? 이런 부분을 홍준표 시장은 좀 질타를 좀 해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적절하게 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걸 뺏기는 것은 사이버 영토를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라인 야후를 잃는 것은 한마디로 따지면 이 앞으로 펼쳐질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는 것과 같다. 그럼 당연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근데 초기에 저는 과기정통부에서 잘못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행정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명백하게 우리 기업의 압박으로 정말 그 지분 매각을 하라는 그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편에서
그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그런 측면은 저는 잘못된 그런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 원장님, 라인 사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그 전부터 충분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대단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네이버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정부랑 제가 볼 때 충분히 협의했을 거라고 봐요. 정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고 하지만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저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정부도 예를 들어 일본과의 어떤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강경한 정책들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쉬쉬쉬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태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일감정 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가 반일감정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뭐 독도 다케시마 사진 올려놓은 거 올려가지고 난리가 나게 해서 우리 국민들 자극하게 만들고 또 말씀하신 라인 사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야금야금 강탈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들을 다 만들었고 보니까 대구대 김양희 교수라는 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분 매각이 보안 강화에 도대체 답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 정부가 소위 보안 강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얘기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왜 우리 정부는 이런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도 일본 정부에 맞서가지고 싸우지 않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는 이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소위 과기정통부나 예를 들면 재정당국 같은 경우 아마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일본의 입장과 관련해서 내부의 파열음을 최소한 쉬쉬하면서 막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조국적 신당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은 친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로 보여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비판을 해야죠. 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법 두 가지입니다. 헌법 전문은 반독재 그다음에 반제국주의예요. 경제 침탈, 경제 제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건 우리 헌법 정신이거든요. 헌법 정신을 얘기했더니 그게 반일 감정이래요. 헌법도 제대로 모르는 대통령, 정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지금 되게 심각한 게요. 일본만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둘로 나눠져가지고 네 분이 이렇게 나는 지경이 돼버리면은 전 일본이 웃고 있을까봐 그게 가장 저는 화가 나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외교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당연히 있죠. 그럼 그 여론들을 갖다가 일본에다가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우리가 압박하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정당한 문제제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반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와버리니까는 이건 외교의 기본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익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태효님, 윤석열은 오므라이스와 맥주 반잔에 넘어갔다. 김선아님, 뺏기는 게 정상화냐? 최은정님, 대통령실 감사 들어갑시다. 세금 도둑 잡아라님, 지금 정부는 라인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너네 때문에 가격 떨어진다고 지랄하는 것입니다. 보리님, 국민들 뭐하나 이런 걸 보고도 두 손 놓고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셨네요. 서연아님, 백운갱커님, 자주 오는 닉만 읽어주지 말고 처음 오는 닉도 읽어주면 감동하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송하면서 댓글을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댓글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제작진께도 제가 당부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는데요. 서연아 님도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글도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써니강님, 브로치의 여왕 멋짐 감각의 유정님. 감사합니다. 머플러의 신사 백앵커님. 깊은 촌철살인 종욱님. 최고의 달변가 똑똑이 인규님. 오늘 실시간 커피도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냅니다. 감사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다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소 남겨주시고 서연아님 이런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라인 사태까지 짚어봤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권익위가요. 정말 국민 권익위 맞습니까?
국민 열받치게 하는 기관으로 참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소고기 파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가 조사를 했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권익위 부위원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 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신인규 대표님 뭐 소고기 값으로 930만 원인가 썼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권익위가 사실은 그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원으로 가기 전 단계의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권익위원장 초반에 했던 분이 지금 방통위를 망가뜨려 놓은 김홍일 MB 검사라고 불리는 김홍일 씨가 국민권익위원장 했다가 지금 이제 유철환 이제 위원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 누구냐면은 직전 권익위원장은 검찰 선후배 사이고 이분은 또 서울대학교 법대 윤석열 대통령 또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권익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누구는 소고기를 업무 추진비로 해 먹어도 뭐 문제 없다라는 식의 발표가 국가기관에서 나오고요.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권익위원장이던 뭐 전현희 의원에 대한 뭐 표적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야당 쪽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또 편향된 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 결국에는 국가기관이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까? 저는 권익위가 참 제가 바로 세울 게 정당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 속에 참 권익위원회도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청계산 유원지 유명 고깃집을 6번 방문해서 업무 추진비 943만 원을 썼고 2번 쪼개기 결제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 추진비 뭐 영수증 이런 거 다 분석했는데 아니 6번에 943만 원이면은 얼마나 회당 150만 원. 회당 150. 150. 뭐 어떻게 160. 고기를 몇 명이 가서 뭘 어떻게 먹어야 150만 원? 고기를 먹고 싸운 거예요? 뒷고기를 먹었으면은 한 죽어요. 척이 다 먹었을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야, 이건 좀 이 권익위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도 과거에 감사원에서 전현희 위원장 정말 몇 년간 탈탈 털었던 거 생각하니까 이런 이 943만 원어치 한우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사건 종결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죠. 이 권익위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가 최근에는 또 뭐 유시춘 EBS 이사장 누구죠? 유시민 작가 누나죠. 예. 거기는 또 뭐 압수수색까지 했죠. 압수수색까지 하지 EBS.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업무 추진비 관련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유시춘 EBS 이사인가요? 이사장. 이사장 얘기한 게 뭐냐면 나 한 달 업무 추진비가 100만 원인데 그거는 막 강제 수사 돌입하고 압수수색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43만 원, 1회당 150만 원, 160만 원. 이건 1회입니다. 1회. 가서 뭐 소고기 아무리 많이 먹었다 3시간, 4시간 먹었겠죠. 여기는 한 달 업무 추진비가 100만 원인데 강제 수사에다가 압수수색을 했으면 제부터 여기는 강제 수사에다가 압수수색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권력자만 법 앞에 예외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뭐 공정과 상식? 그걸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다 처박아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장악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성역을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탈탈 털어서 완전히 반인권적인 수사들을 행하게 만들어내는 이건 독재국가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전두환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냥 예를 들면 빈말이 안 했다는 사실들이 하나하나 임기 2년 만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시춘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다가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넘어간 김홍일 예. 그 MB 검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니까 방송 쪽 업무도 네 편 내 편으로 다 갈라가지고 이중잣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권익위원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중잣대를 하다 보니까 유시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검찰에서도 똑같이 해요. 검찰에서도 똑같은 대선 주자의 배우자인데 김혜경 여사에 대해 가지고는 뭐 88,000원짜리도 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수사 자체도 들어가지 않는, 내지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잣대가 다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이면은 무죄, 파란색이면은 유죄 플러스 없는 것도 유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우리 헌법 8조의 의무에 의하면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하나씩 오늘도 죄가가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ROCK 락님이요. 대체 무엇을 처먹었길래 900이 넘냐? 서민은 9만 원도 무서워서 식구들하고 외식 못한다. 아마 고깃값도 고깃값이지만 술값이 엄청났을 거예요. 술을 겁나게 먹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가? 그건 정확히 이제 모르겠는데 직접 들었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일하던 곳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가 그 서초동의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한 10몇 명 데리고 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검찰총장 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고기도 엄청 먹고 술도 겁나게 마시더래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몇 명 이상 못 모이는 집합금지 돼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식당을 완전 전세 냈겠네요. 전세 낸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받고 저녁에. 그런데 집합금지인데 그렇게 뭐 검사들이니까 뭐 높은 검찰 간부들이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와가지고 엄청 먹고, 근데 팁을 꽤 많이 줬대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뭐 자기가 처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술 엄청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써버리고 그랬으니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내놓겠어요. 그거 다 휴발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그때도 자유롭게 드시고 먹고 모이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누려서 너무 좋다 보니까 자유를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타인의 자유도 그럼 존중을 해야죠. 근데 본인의 자유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도 살아왔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 에피소드 같은 거라서 충분히 저는 상상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저는 추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로 소고기 값 계산하고 특수활동비로 팁 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입마금하는 야, 거죠. 세상 살만 나죠. 그러면 자기 돈 안 쓰고 가서 고기 술 엄청 처먹고, 그다음에 사람들 생색 내고,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재밌는 검찰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참 많은데,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 저는 그 죄가 아주 큰 죄 같아요, 김유정 그럼요. 의원님.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통위가 얼마나 전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방통위 여전히 2인 체제로 가고 있어요. 국회 추천한 방통위원들 아직도 뭐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없고, 방통위를 그 완전하게 구성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자유 순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거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개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입 틀어막고, 경호처차장 입 틀어막았던 사람은 병무청장으로 또 영전에서 보내고, 막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얼마나 자유스러운 나라입니까? 변함없이 님도 고깃값보다 술값이 더 나왔다네요. 그래.
보스형님 TV님 고기가 고기를 먹었네요. 레드퀸님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권력권익위원회입니다. 예, 엔젤송님 그러니까요 인당 25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지는 900만 원어치 소고기 처먹고. 근데 요거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총리도 임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대한민국의 총리는 있는 것인지 이 부분 따져봐야 되고 여가부 장관도 아직도 임명 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장은 지금 뭐 이제 인사청문회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이거든요.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전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또 탄핵 사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퇴진, 탄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초 바닥 터가 무너진 곳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출발했을 때 그 터가 뭐였습니까? 공정과 상식이었죠. 이미 그 터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우는 사람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감추려고 해보지만 그것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민심의 망루에서 역사의 망루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어떻게 하고 지금 있는지 우리 망루에서는 다 보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뒷고기 소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할 수 있다님 참 재미있는 글 주셨네요. 뒷고기의 최고 맛은 제일 뒤쪽에서 구매한 뒷고기가 최고입니다. 어서들 구매하세요. 저는 뒷고기 지금 막 샀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뒷고기 최고는 맨 뒤에서 구한 거. 예,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뒷고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소개하니까 저도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정어리머리 또 좋은 제품 여러분께 많이 소개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들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십시오. 휴일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정우 원장님 그 요일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삐치지 마시고, 아이고 주는데도 삐쳐. 제가 좀 오래 갑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는 웃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정우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